그래서 오세훈,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과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내년 4.27 보선과 전혀 안 맞으니까 이런 사람 내세워서 또 찍어 먹게 하겠다고 미통당이 한다면 정말 자 그래서 미통당은 뭐 해야 될 일은 국회 보이콧하고 중장기적인 지역구 장애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옴짝달싹이 안 되고 그냥 시간을 지나가면 부역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죠. 헌법 자체가 지금 거의 마비가 돼 있는 상태고 아니 저기 역사 왜곡 금지법, 뭐 차별 금지법 등등등 해서 도저히 21세기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분서격리법인지 아니면은 저기 중세 캐톨릭 신정법 신정 칙령인지 모르는 걸 이 세속 정치가 움직이는 헌법 질서하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거 가지고 무슨 어떻게 국회의원에서 무슨 또 아니 어석이라도 많으면 나는 국회의원을 사퇴는 말아라. 얘들은 네. 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애들이라 국회의원 사퇴하면은 나머지 가지고도 또 뭐 해요. 근데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고 백이 있잖아. 빠찌 달고 장애투쟁해라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광화문에 한꺼번에 모여서들 하지 말고 지역구에서 해라. 내가 지역구에서 전투적인 진성당원을 개발해가는 그런 차원의 장애투쟁을 해라. 지금 사실은 이거 정치학자로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대의제라고 하는 게 네. 지금 현재 내가 그런 지난번에 한번 연습을 할 때 저는 사실은 지금 현 집권 세력들 거짓 공화국의 지배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말만 하면 거짓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을 그냥 아주 그냥 마비를 시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두 집단이 대의되어서 지금 경쟁을 하는데 예.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 원리주의적 경쟁을 할 경우에는 이건 경쟁자가 아니고 서로 간에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은 국회의원에서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비토도 말하면 거부 자기 표를 준 국민 주권에 맞춰서 거기에 충실하고 상대방의 폐악질에 대해서는 비토권을 행사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훌륭한 대의 정치의 한 패턴이에요. 네네. 일하는 국회 일 안 한다. 아니 지역구 가서 열심히 하는데 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장애 투쟁을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지금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되기 지금 직전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은 장애 투쟁을 해서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의 선거를 있는 그대로 사전투표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를 한다. 이러면 또 무슨 선거 방해죄가 되나? 예.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분명히 당내 경선에 도입을 해서 그러면 아마 4.15 총선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개개인이 아마 자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본에서 통합당에다가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미통당이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되냐는 얘기였었고 예. 아마 이렇게 대응해야 될 거다는 그렇게 대응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근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문팔력 진영은 이제 박원순 이렇게 숨지고 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쭉 복귀를 해보면은 이제는 문팔육 자체가 직접 그 세대가 586이 직접 대통령 후보로 바로 튀어나올 것 전면에 같은데.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의 아니 전면에 나설 기회를 잡겠지. 그럼 이제 586 신정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예. 그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있죠. 이낙연 씨,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또 추법무 장관도 이게 시장인지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허당 아닌가? 허당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586이 직접 직접 이제 하겠다. 2022년 대선 후보로 나올 준비를 할 거다. 괜히 심부름하고 뒤에서 숨어서 실세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젊은 대통령. 어쨌든 50대 후반 기수, 60대 초반 기수. 그래 그거 8회 학번 애들이면 지금
이년이면 몇 살이야? 60대 초반에 나 환갑 기수네. 근데 이제 뭐 586인데 82는 아니고 8 이제 5, 6부터 이제 완전히 아니요, 그 똥파리들이 똥파리 우리 있어요. 똥파리라가 똥파리들이 저기 주사파 물꼬를 텄지. 턱 물꼬를 쳤는데 그래서 우리 하도 미워갖고 저 똥파리들 그랬어요. 그 친구들은 뭐 지금 사실은 큰 맷이 있죠. 뭐 저기 이 소위 임종석 이전 이후 이야기를 따지면 임종석은 똥파리 아니지. 좀 86이야. 한참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834부터 85, 6, 7까지 그럼 잘하면 50대 기술원 들고 나오겠네. 나오죠. 50대 주체 사상 기술원. 그럼요. 근데 그날 이후라서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지. 까불어들 보셔. 오케이. 네. 자, 이제 그날 갑시다. 자, 이 그날이 우리 상상이에요, 필연이에요. 저는 뭐 필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지나간 한 3, 4년, 아니 70년, 75년 복귀를 해보니까 저는 그날에 확신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좀 비유적으로 이유를 좀 설명해. 아니 뭐 원인과 에너지와 축적이 되고 차고 넘치죠. 왜 우리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모든 게 그냥 이렇게 진화하듯이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양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축적이 되면은 하루아침에 질적인 변화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퍽 하고 단층이죠. 그게 이제 뭐 물리 현상이든 아니면 역사 현상이든 사람들의 생각이든 간에 그 뭐 좋게 가장 좋게 얘기하면 변정법적이죠. 이게 양이 질로 변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저 동양에서 역경에서는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거. 물리의 세계가 어떤 극단에 이르면은 반전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양의 그 아주 오래된 그리스 시대 때부터 만든 변정법이 그렇고. 그다음에 자연과학도 그렇죠. 특히 지질 우리 이제 뭐 예. 많잖아요. 그 저기 그 특히 우리 지금 그 지진 뭐 예. 쓰나미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 플레이트 하부에서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하면서 축적이 되다가 이 축적이 그 안에서 조정되지 않는 상황이 될 때까지 축적되고 하다가 퍽 터지는 게 지진 아닙니까? 갈라지고 단층이 만들어지고.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어떤 선을 따라서 아래가 갈라지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디 화산 폭발하듯이 그냥 마구마구 튀어나오든지 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변화의 에너지가 매일매일 분산 형태로 네. 돼서 진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진화하는 듯이 보이다가 어느 정도 상당히 장구한 무슨 관습이 생기고 하다가 갑자기 질적으로 변하는 상태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어떤 그러니까 급변이 어느 한 순간에 퍽 올 퍽 정도로 오죠. 이 에너지가 좀 축적돼 있다 이 축적이죠.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에너지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우선 중국 이제 사실은 문명에서 지금 추방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예. 문명에서 추방되면은 한반도까지 뭐 들어와서 뭐 까불 틈이 없죠. 까불 틈이 없죠. 엄두가 안 나지.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싱가포르 회담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아마 뭐 우리 둘밖에 없는지 아니면 뭐 이 중국 막 사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예. 1차 싱가포르 회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다자구도에서 양자구도로 간다는 개념이고 예, 육자회담. 그리고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다이다이 진검승부. 그 진검승부죠. 그리고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문제가 워낙 위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직접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인게이지먼트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의 패착인데 그 직전에 미국이 이제 그 무역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3, 4월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개념으로는 저거 몇 달 가면 수그러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 헐렁한 양키들. 그렇겠죠. 헐렁한 양키들.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 그렇죠. 근데 저 미국 애들이 북한이랑 다이다이 진검승부 원한다. 오케이 그럼 잠깐 야 정은아 너가 가서 우리 소나기 피하게 가서 총알 바지 좀 해. 라고 싱가포르로 김정일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막 김정은이를 도발 청부 국가로 바꿔서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 귀책 사고를 자기 스스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좀 강하게 나오고 저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정상 국가와 일본의 이 소위 핵무장까지 걸리는 문제니까 살짝 빠져주는 게 좋다고 싶어가지고 그래 네가 총알 갖다 해. 근데 그런 거야. 그걸 이제 중국 이 무식한이 중국 공산당 계산으로는 그게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더라. 이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총알바지 잠깐 나갔다가 또 내 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총알바지 한번 나가서 끌려 나가 버리면 그게 대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586부터 네. 북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지금 이제 푸틴 소위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이 가장 근본적인 착각을 하는 게 이 저 디모크라시스 가지고 있는 제한 권력 임기가 있다라는 걸 자기 임기가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상당히 권력을 독재든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유일당 독재를 해서 지속할 수 있으면은 쟤들 우리 밥이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선거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조직하면 된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쟤들이 일회성으로 그래 뭐 정은아 너 나가가지고 총알발 좀 해. 그리고 뭐 몇 년 있으면 트럼프 또 저 선거 때 바뀔 테니까 우리가 대해서 좀 챙겨줄게. 그런 사인 주면서 너 나가 했는데 미국이 자리를 택한 것. 그 다음에 동시에 김정은이를 만나면서 미중 전쟁을 같이 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다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착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정은이 입장에서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대신에 총알바지 나간 건데 네. 중국이 안 챙겨준다 그러니까 네. 나가서 이제 미국이랑 다이다이 앉아 보니까 이거 게임이 재밌거든. 그리고 그거 뭐 퍽 가는 거죠. 거기다 이제 옆에다 불 지른 것도 따로 있잖아. 또 저기 삐끼는 삐끼가 이제 우리 문삐끼. 586이죠. 뭐 평화 삼고 해서 어쨌든 간에 협상이 평화다. 협상이 유일한 선택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뉘앙스를 다르게 뭐 거짓말 볼턴이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단어 그대로 치면 거짓말이고 아니면은 그 협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한반도 중개자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다이다이로 붙여주어 가지고 뭔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스스로 이제 자가발전 망상의 자가발전이지.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게임인지 모르고 웃지 못할 농담이 아마 앞으로 우리 그날이 오면은 생길 겁니다. 예. 큰일 했네. 그렇지. 삐끼가 애국자야. 그러니까 정의용 이제 문재인.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수석이 서로 이쪽에 와서 이 말하고 왜 우리 중매할 때 중개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좀 싫은 요소들은 좀 피하면서 뉘앙스를 주면서 서로 뉘앙스를 다르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편의적인 오해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훌륭한. 아니야, 그게 하급 중매자야. 하급 중매자.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삐끼네. 그 상급 중매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센티브를 주나? 아니요. 이쪽과 이쪽 둘을 묶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묶으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 가서는 여기에 관해서 어려운 점, 싫은 점을 오히려 부풀려서 전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얘로 하여금 자기가 지불해야 될 코스트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게 해줘. 현실보다. 얘한테는 이쪽에 대해서 어려운 점, 싫은 점을 더 부풀려서 전해줘요. 그래서 얘로 하여금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보다 실제 지불할 코스트보다 더 높은 코스트를 지불해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둘을 딱 붙여놓으면 야 싸네 옳다고 딜을 제대로 빵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게요 민원 해결할 때 그렇게 해요.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공장에 들어가려 그러는데 마을 주민들이 뭐 공해 문제다 무슨 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해 유치 반대를 입주 반대를 이쪽 법인에서 들어가려 그래 그 지역에 그럼 법인에 가서는 마을의 요구를 더 강하게 표현을 해주고 마을에 가서는 법인이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얼마 안 된다라고 양보폭을 더 줄여서 표현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걸 튜닝을 딱 해놓은 다음에 둘을 만나게 해주면 법인 입장에선
자기는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을에서 요구가 작아졌어. 좋은 거고. 그러면 마을 덤으로 좀 주죠 다른 걸로. 아니, 마을 입장에서는 자기는 조금밖에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많이 주고. 많이 줘. 조금 그런데 많이 주고. 그게 오리지널 딜메이커야. 근데 거꾸로 됐구나.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사기죠. 그럼 사기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북한이 화내는 거지. 야, 이 새끼들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판인지 모르고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갖고 망쳤냐. 원래 원망은 남을 하게 돼 있잖아. 그 나무하게 돼 있죠. 남을 원망하지. 자기 원망하나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에너지 축적 중에서 마이너스 에너지죠. 저쪽이 이제 평양이 계속 지속하기 힘든 요소가 일단 돈 소통이, 그러니까 뭐 비밀 자금이든 불법 자금이든 매각금이든 뭐든 간에 돈이 돌아가야 최소한이 움직이는,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 근데 특히 영생교 교주의 가장 큰 힘은 사실은 특권층과 군대를 잘 챙겨주는 그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 노동자 해외 송출과 수출이지. 수출이지 뭐 수출 무기 수출 완전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마약 위조 지폐인데 위조 지폐. 중국 애들이 마약과 위조 지폐 싫어하거든. 그렇죠.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만주를 통해서 그렇죠.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두 개는 이제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짜 양담배는 미국이 막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CIA 국무성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예. 애들이 DEA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Drug Enforcement Agency.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 단속국. 그게 뭘 겨냥하냐면 북한제 마약을 겨냥해요. 중국제 마약, 북한제 마약.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아주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포멀한 이 기구가 아니라 아주 특화된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명분은 유엔이잖아요. 미국이 아니야. 그렇죠. 유엔에서 딱 유엔 해서, 결의에 의해서 경제 봉쇄 때려버렸죠. 때리고 그다음에 미국은 유엔 이제 군사 봉쇄를 하는데 그것도 유엔군이라고 하는 모자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항상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 압박을 하는데 이게 말로는 협상하자, 야 정은아 I love you, 뭐 괜찮아, 뭐 잘 있어라 그러고 이제 너스레를 뜨는데 밑에 하부에 있는 소위 말하자면 제재 구조는 하나도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말라가는 거죠. 그리고 밖에 말하자면은 도관에 쥐를 가다 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준 상태에서 이제 말려 죽여가는 과정이거든 저게.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발악을 하면은 치면 되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아니면 말려 죽 돌아가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좀 주세요 그러면서 손 들고 나오면은 무조건 항복을 하면은 미션을 주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아마 제일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걸 배고픈 강성 야전군인 집단이 실권을 잡았을 거다. 예, 그리고 이게 집단 지도 체제인데 요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사람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리병철도 나오고 리병철, 쌍두마차를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다. 이게 다 만경대 학원. 만경대 그러니까 혁명 유전의 소위 학원. 말하는 혁명 유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정일이한테 절대 절대 충성하고 그다음에 신임을 받은 그리고 충직하게 야전에서 그 돈 안 챙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1940년대생들 만경대 학원 출신들은 그러니까 진짜로 김정일과의 그 이런 형님아우하는 컨택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얘들은 저로 혁명 유자녀 그러니까 6.25 유자녀 이런 애들인데 원래 고아인데 이걸 먹여 살려주고 생활시켜주고 학교 보내준 게 일성의 아버지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김일성이 진짜 아버지고 김정일은 큰형이에요. 큰형이지 맞아. 근데 이제 김영철이가 46년생쯤 되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42년생, 김영철이가 46년생. 그다음에 리병철이가 49년인가 48년생. 근데 리병철이가 누구냐면은 지금 말하자면 공군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WMD 특히 핵의 아버지지. 핵 무장의 총지휘자. 종괄주의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가 그 뭐 김영철이가 하노이 때 숙청당했다 그러는데 하노이 직후 4월달에 딱 김영철이가 김정은이 뒤에 서서 딱 있잖아. 저기 아마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오고 직후에 네, 겁니다. 그 무렵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영철이 언터처블하다는 거야. 그렇죠, 언터처블이에요. 얘가 이 사람이 미국 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군 기무, 김무. 그러니까 그다음에 군 정찰총국.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기무와 조직을 다 그다음에- 작전 예. 셋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군의 대남 작전, 군의 해외 작전. 해외 작전. 예. 이게 군 정찰총국의 총국의 일인데 일이죠. 예. 그걸 장악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당의 대남 작전 대남 통일전선부를 통-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장악하고 있고 군의 기무와 대남 해외 작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의 대남 작전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라인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냐 이 사진 하나가 딱 보여줘 이게 나도 한번 저렇게 트럼프 딱 나도 한번 럼프 형 고생하시네 고생하시네. 럼프 형딱그 폼 안에 다시 한번 봐봐 럼프 형 고생하시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언터처블 김영철이 네가 터처블 트럼프야. 터치. 트럼프를 탁 만지자. 어. 그러니까 미국 선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리병철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보면 알죠. 이 사람 2017년인가 18년에 리병철만 딱 찝어가지고 특별 지정 제재 대상인데 그 이유가 뭐냐? 리병철이가 WMD 예. 대량 파괴 무기 특히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총괄 지휘탑이다라고 본 그렇죠.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리병철을 찍었다. 그리고 작년인가? 올 20년 1월 1일에 그 정치국 뭐죠? 그 저기 정치위원, 정치위원으로 정치국원. 국원. 그러니까 정치국원 후보에서 1월 1일 날 정치국 위원으로 정식위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 둘이 이제 겉으로는 리병철이가 쿠데타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약간의 보도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둘이가 아마 지금 짝으로 실권을 지금 이제 잡고 이건 집단적인 방식으로 예. 이 라인업이 만들어지고 적거나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들죠. 예. 그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북한 급변 사태가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돼 가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근본 동인이 뭐냐? 이걸 이제 중세 철학에서는 이걸 프라임 무버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 근원이 뭐냐? 엔진이죠. 엔진이 뭐냐 이건데 결국 이게 트럼프가 미국 자유보수혁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재선 여부가 인류사 전체의 그 향망을 가름하는 지난번에 어제 이야기했듯이 중국과의 게임, 그 다음에 북한 한반도의 북한의 제압 혹은 접수, 정정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제 지금 11월 미국 대선을 볼 때 저것이 이제 중국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트럼프 재선이 성공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 관점이 둘로 좀 나뉘어요. 나누죠. 그러니까 이제 이충근 박사 같은 분은 민주당 바이든이 당선돼도 미중 전쟁 계속되고 미국의 지금 큰 틀은 유지될 거다.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세요. 그렇죠. 또 저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마코라에서 미중 봉합될 거고 좀 굉장히 이상한 조식들이 나올 거다. 저는 이제 좀 입장이 달라요. 그 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 박사님이랑 무지하게 친하고 또 얘기도 자주 하지만 이 문제는 약간 뉘앙스가 서로 달라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는 내가 기회주의로 하죠. 이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요소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충근 박사가 미중 전쟁이 이제 이 권력에 관계없이 일종의 변곡점을 넘어서서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의 사정이 이 도발이 워낙 이제는 드러나 가지고 민주당이라고 해도 그걸 억셉터블 하기 힘든 상태까지 갔다. 특히 코로나까지 돼서 그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반중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지금 국내적으로 어떻게
뭐 친중이든 아니든 해가지고 국내적인 방식으로 해서 당선이 됐다고 뭐 침해가 있든 없든 간에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 인들은 네네. 뭐 됐든 라티노가 됐든 아시아계가 됐든 간에 중국은 그야말로 뭐 반문명, 특히 아직까지도 중국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천하체제를 만들겠다, 조공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홍콩까지 저렇게 닫고 문명 밖으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국가와 다시 전면적으로 그 결합을 한다라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충곤 박사 이야기일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딴 게 아니고 지금 중국의 도발의 수준이 너무 근본적이라서 네네. 인류사가 뭐 웨스트팔리안 체제 이후로 쭉 해서 나왔던 주권 체제는 조금 더 엄중하게, 호혜적으로, 공정하게, 페어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는 지금 뭐 글로벌리스트들이 있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쨌든 뭐 미국도 표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세계 모두가, 그러니까 시진핑과 디 아더스의 싸움으로 가고, 민주당도 그거를 그전같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거하고 뭐 마쿠 마쿠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저 난하게 세상을 어지럽히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3의 기회주의적 판단을 하면은 누가 되든지 간에 문명 전쟁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중국의 제압은 상당한 부분까지 끌고 가고, 한반도도 그 문제에 연해서 그날의 요소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달라요. 예. 저는 조금 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든의 그 선거 공약을 보면 예. 1,100만 불법 이민자한테 시민권 부여하겠다. 예. 영주권 시민권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이 급진 극좌로 표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인물이 그 뉴저지인가 뉴욕에서 당선됐죠. AOC, 알렉산드리아 그 오카시오 코르테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함 오마르, 그 소말리아 출신, 팔레스타인 출신의 2세 슬라이,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관점들은 뭐냐면 이제 국경도 다 관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추방도 하지 말고, 미국을 그냥 미국 전체를 누구나 다 그냥 엉금엉금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라. 이게 얘들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목표가 이제 이충곤 박사님 같은 관점은 미국이라는 엔터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지금 얘들은 그거예요. 1,100만 명한테 시민권 줘버리면 1,100만 표가 더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 불법 이민자들 계속 와서 계속 시민권 하루 1년에 몇백만 표씩 공짜로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은 얘들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진 애들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해체가 목표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의 미국인들한테 표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해체시켜버리고 미국의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살게 만들고 미국의 해체가 목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갈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상 그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확실하고 높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미국의 대선이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참고를 하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일단은 우리 트럼프의 승리라고 하는 게 자유혁명이라고 문명혁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는 일단은 지금 한 3년 4년 동안에 이루어진 미국이 보수혁명을 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를 했던데 중국을 문명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네, 세계 시장으로부터 추방하는. 추방하는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한반도는 저기 평양이 뒷배가 없어짐으로써 예.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네. 외부 자원이든 내부 자원이든 없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권력의 축이 변동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날은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바뀌는 네, 네.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586 네, 네. 전체 유사 전체주의가 아주 전행을 하고 있고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듯이 세계 신석유 질서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런 시련과 네, 네. 시험되어 올라간 우리 국민들의 그 각성 네, 네. 소위 다시 재각성된 자유시민의 뭐 탄생 예, 예. 그렇게 해서 단순히 우리가 문명의 최전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동아시아의 이 자유화에 이 물결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여기서부터 될 거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셰일 혁명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게임은 또다시 문명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고 그거는 새로운 석유 에너지 그다음에 정신사적으로는 자유의 재각성 이 두 가지가 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자체가 말하자면은 대운을 맞이하는 거죠. 대운을 맞이하고 세계 정치 센터가 되고 우리가 평양을 해봐 그러니까 뭐 화두는 자유혁명이고 문명의 해방입니다. 최전선이 되는 거죠. 문명의 최전선. 예. 그래도 플러스 자유의 물결이 되죠. 그렇죠. 예. 14억 인구에 대해서 예, 예. 그다음에 평양의 우리 동포들에 예.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북한 급변 사태가 사실 뭐 내년 이제 그 4.27 재보선까지 올 게 거의 뭐 저는 거의 상당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날을 준비하려면 네. 지금부터 이제 투쟁을 해서 하면서 전국 각지에 이제 그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www.freecitizen.kr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또 이제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지역 활동과 신청을 많이 해 주십시오. 010-6368-9901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매주 목요일 날 지금 부정선거 수사 촉구 대회를 오후 6시에 이제 검찰청 앞에서 하고 있죠. 대검찰청. 대검찰청 앞에 서초역 6번 출구 앞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합니다. 목요일 16일 날 오후 6시 그래서 좀 시간을 내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날이 올 감사합니다. 때까지. 네, 그날이 올 때까지. 예. 그날은 옵니다. 옵니다. 예.